안녕하세요. 무성보리시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네이버 그 이웃 블로거가 이렇게 올린 거를 보고 괜찮은 리포트가 있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죠. 여기 DB금융투자가 예전부터 이 주도주에 관한 그 리포트를 많이 냈었죠. 근데 2018년도에 그 강현기 애널리스트가 낸 건데 이거를 이때 봤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오늘 봤네요. 오늘 봤는데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도주의 이제 특징이죠. 주도주의 특징인데 그쵸. 인간 탐욕의 결정체다.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탐욕의 결정체인데 주도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1파 상승을 합니다. 초반에 1파 상승. 우리는 일반 사람이잖아요.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1파 상승하기 전에 이 바닥이 있죠. 요 바닥. 요 바닥에서 이 주도주를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 알아채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채느냐면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을 이거는 이제 여기 당연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이 요런 거래량인데 이렇게 살짝 이런 거래량이었는데 이런 거래량을 이렇게 끌어올린다? 간혹가다 이런 주식도 있어요.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주도주라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다가 갑자기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1파 상승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고 주도주가 출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섹터에 한 종목만 이렇게 터지면 그냥 개별적인 이슈로 오른 경우가 많고 섹터 전체가 이런 식으로 오른다면 지금 이 섹터가 주도주 섹터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른 게 주도주 1, 2, 3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주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상승하는 게 100에서 한 200%까지 올라요. 강도에 따라서 물론 좀 약한 거는 5, 60% 정도 오르지만 그런 거는 이제 보통 100% 이상 오르는데 한 5, 60% 오르면 얘는 그만큼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100% 오르면 이제 주도주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치투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제 매수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면 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정을 짧게 기간도 짧게 폭도 짧게 했지만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파 상승하고 2파 조정하고 3파 상승하고 4파 조정하고 5파 상승을 합니다. 강력한 주도주면 이렇게 5파가 다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파하고 3파만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강력한 주도주라고 하면 이제 이 구간까지도 노려보는 거고 오늘 이거를 읽고 이제 확신을 얻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도주 중반 이제 3파 상승하는 게 주도주 중반이죠. 1파 상승하는 게 주도주의 초반이고 이제 5파 상승을 한 다음에 이제 죽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연장 파동이 한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중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요거.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주가 대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넘어서지 않는다. 만약에 요게 이상 하락을 하면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하다. 요게 이때 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적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게. 그래야지 이제 그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 이제 주도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죠. 예,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데 약간씩 틀립니다. 이렇게 조정을 굉장히 짧게 주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정을 조금 깊게 그리고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주도주고 과거 주도주의 특징들, 주도주의 이제 그 종목을 뽑아 놓은 거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트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주도주라 하더라도 물론 시장에 상관없이 나홀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주도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테마주죠. 여기서도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당연히 코스피 200 내에서 뽑은 거겠지만 왜냐면 그 잡주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도주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기관에서 그런 잡주들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 분석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쵸? 여기에 뭐 모르는 기업이 있나요? 예, 익히 알고 있는, 망하지 않을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그리고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주도주를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도 이제 언급을 하지만 이 당시에 SPC 산입이 주도주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 지수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도 유명했죠. 주도주로 올라갈 때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었다. 이 당시에 이제 코웨이는 뭐 개별주죠.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때도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추세, 현대엘리베이터도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추세, 미포조선도 여기서도 여기까지 상승 추세, 기아차도 시장 지수가 상승 추세. 한미사이언스나 이제 SK하이닉스도 여기도 살짝 이제 상승 추세죠. 살짝 상승 추세고 한미사이언스만 횡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예. 최소한 지수가 횡보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이런 중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중대형 우량주가 주도주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이 뭐죠? 주도주는 시장보다 초반에 엄청나게 치고 나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합니다. 무조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는데 이때 이 하락폭이 30% 이내여야 하고 이제 30% 이내에서 하락하고 다시 찍고 올라갈 건데 이때 시장 지수도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주도주 형성 초기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전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였던 거는 이번 상승세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새로운 섹터의 새로운 주식들이 주도주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SK텔레콤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흥하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도 뭐 윌리엄 오닐 책도 읽고 뭐 그랬지만 이거를 버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면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시장이 인식해서 매수세가 몰려들어서 주도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이 논리를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지만 주도주를 고르는 데 있어서 꼭 최고 실적을 기록한 주식이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실적이 개선, 그러니까 어느 한 섹터의 실적이 개선되는 와중에 굳이 최고가 아니라도 주가 상승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여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해야 되는데 여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죠. 영업이익 상승률이 크지 않은데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러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주가 상승률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최고의 실적만 고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시장보다 빠르게 다른 주식보다 빠르게 강하게 상승하는 놈이 최고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죠?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보이죠. 그렇게 고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 주도주의 특징을 뭐냐면, 그래서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추려 나가면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 주도주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를 넘어서는 조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정을 보이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조정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기업의 주식이 상승했다 조정해서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조정폭이 작고 이 기간 조정이 짧은 애들이 이제 최고의 주도주가 되냐? 왜 되냐? 하면 뭐냐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0%에서 뭐 한 200% 상승을 한다고 치면 이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으면 어떨까요?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물량이 조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세가 안 받쳐주면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팔아도 주가가 턱 이렇게 조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0% 이상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30% 이상. 그렇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매물을 턱 내려와도 이 조정하는 거를 매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산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들이 싹 나오면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거를 이제 매물이 잠겼다는 표현을 써요. 매물이 잠겼다. 그래서 매물이 잠긴 상태에서 여기서 받은 사람은 뭘까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씩만 들어와주면 주가가 그냥 슈팅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얕게 조정하는 게 좋다. 깊게 조정할수록 이제 주도주의 확률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마치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최고점을 다시 갱신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다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요, 보통. 그리고 갑자기 터지고 뭐 줄고 갑자기 터지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잖아요.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1선을 돌파하거나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이 조정시 거래량이 이 정도였으면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돼요. 그리고 21선을 돌파할 때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게 좋은 모습이에요.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보면은
이 주도주도 보면 이렇게 조정했다가 다시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이게 이제 터지고 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지수 자체가 전부 다 빠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매물이 다 나오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나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실 폭이 커진다거나 그럴 때는 뭐라 할까요? 일단은 손절을 해서 다시 사는 게 맞습니다. 예, 기업의 실적은 개선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저무는 형태 이제 쭉 상승했다가 이제 저물 때 이제 팔아야 되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그래서 이런 최대 상승률수 이런 거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매도 사인을 잡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에 보면은 겨우 3.9배도 있고 300배, 320배에 가까운 것도 있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걸로는 잡는 게. 그래서 이분이 매도 사인을 뭐로 하냐면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의 교차라는 단순한 전략으로도 효율적인 매도 전략을 짤 수 있다.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 10주 이동 평균 이렇게 주도주가 쭉 상승하면 10주 이동 평균선 그리고 40주 이동 평균선도 쭉 따라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쭉 따라서 올라오면 이렇게 10주 이동 평균선이 40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냥 매도해라. 여기서 매도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상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든 자료인데 항상 예전에 만들 자료는 이렇게 바닥부터 여기까지 상승해서 17%. 이거는 제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에 있어요. 이날 매수해야 된다. 요날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락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폭을 크게 신경 안 썼거든요. 이거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나 혼자 연구하고 누가 이렇게 같이 연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좋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TSE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 236%나 상승했는데 이러면 보통 4, 50%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 30%밖에 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21선 돌파할 때 거래량 터지면서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얘도 이제 약 170% 상승을 했지만 조정폭은 겨우 이 최고점 대비 24% 정도밖에 조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그쵸? 여기서 21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추세 상승을 이어나갔고 노바렉스도 마찬가지고 약 100% 상승하고 17% 정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21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매드팩터도 마찬가지죠. 300%나 상승했는데 겨우 고점 대비 27%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매수죠. 여기 매수인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깨지 않는 한 보유해야 되고 만약에 깨면은 손절을 하는 거고 차후에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재매수를 하는 겁니다. 신흥 같은 경우도 한때 주도주 있죠. 2차전지니까 얘도 약 138% 상승한 다음에 거의 18%밖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 상승이 여기 부분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 이후에는 아마 더 상승을 했을 건데 YN텍 같은 경우도 그쵸. 약 90% 상승한 다음에 조정폭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정폭 최고점 대비 얼마나 조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얘도 135%나 상승했는데 조정은 약 23%밖에 안 했다. 그쵸? 이런 게 굉장히 유념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고, 이때 시장 추세가 과연 상승 추세인가 아닌가. 이때 어떨까요? 당연히 상승 추세일 겁니다. 2020년 6월하고 7월이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2020년이) 여기니까 2020년 6월하고 7월. 시장도 살짝 그 수준이었네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고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여기 저점부터 여기까지 가면 거의 뭐 5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정하는 거는 약 8.4%밖에 조정을 안 하고 21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고, 오이 솔루션도 여기서 58% 상승하고 16%밖에 조정 안 하고, KMW도 마찬가지로 72% 상승하고 약 15%밖에 조정하지 않고, 폴더블 대장주였죠. 얘도 170% 정도 상승하고 20%밖에 조정하지 않고, 동양 EMP도 고속 충전 테마로 112% 상승하고 약 21% 조정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중요하다. 그쵸?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주도주였으니까 이제 매도를 어떻게 여기서 25일선으로 제가 바뀌어놨거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21선으로 보든 25일선으로 보든 거의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보통 한 달이 2월 달 빼고는 4주가 넘잖아요. 며칠씩 이렇게 넘잖아요. 5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1선이나 25일선이나 차이가 없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쓰시면 돼요. 얘 이제 주도주였죠. LNF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과연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파동을 한번 세보면,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쵸? 저는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야, 그렇게 세는 게 맞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세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270%, 조정은 22%. 자, 여기서 여기까지 130%, 조정은 29%.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 300%, 여기서는 39%. 끝났네요. 그쵸? 그럼 아까 10주 이동평균선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매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보시면은 이 언저리가 됩니다. 아니구나. 여기가 되네요. 여기 언저리가 되네요. 그리고 10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하는 자리, 요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거의 2000%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라는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25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아니면은 편하게 그냥 20주로 하면 2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별 차이 없죠. 이럴 때 보유 종목을 다 매도하면 되겠죠. 보유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얘는 자 보시면 파동 세기가 어렵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됐죠. 그럼 5파 상승이 끝났어야 되는데 얘는 다시 조정을 하고 7파가 났네요. 이런 걸 보통 영장파동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이 상승 초입 여기서 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파동세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디서 팔아야 될까? 여기 부분이죠. 10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할 때, 그리고 여기 부분이죠. 10주 이동평균선이 40주 이동평균선을 지키지 못할 때, 그죠? 여기서는 매도가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10주가 20주는 데드크로스를 하고, 여기서도 10주가 20주는 데드크로스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중장기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10주가 40주 데드크로스 할 때를 봐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짧게 가져간다 그러면 10주가 20주를 데드크로스 할 때 이제 하면 됩니다. 매도하고 다시 모양을 만들면 다시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죠. 얘도 보면은 200% 상승하고, 여기는 약 33% 많이 하락을 했네요. 그죠? 이제 주도주수로의 지위를 잃을 뻔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치고 나갔다 또 거의 82%.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82% 상승하고 조정을 약 30% 가까이 조정을 했네요. 아슬아슬했죠. 그래도 또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약간씩 예외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제 확인하시고, 얘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100% 했는데 조정을 50%나 했기 때문에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 뭐 이제 엄청나게 하고 있고, 지금 고가 대비 몇 프로 떨어졌나 볼까요? 예, 약 3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럼 아직 현재로서는 주도주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그쵸? 시장이 반등할 때 얘가 적절한 제가 말씀드린 모양을 만들어서 하면은 매수할 수도 있겠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렇게 보시면 1파, 2파, 3파. 그쵸?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주도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66%. 아슬아슬하게 30% 조정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100% 상승하고, 조정은 27%. 그쵸?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잘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샀다 그러면 10주 이동평균선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요런 자리죠. 요 자리에서 하는 거고, 조금 이제 얘는 이제 급하게 떨어졌으니까 10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이 자리 비슷하네요. 자리는 자리는 비슷하네요. 이렇게 매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매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거는 조금 생각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퀀트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법도 뭐 해도 된다고 보긴 봐요. 해도 된다고 보긴 보는데, 저는 별로. 그래서 이번 어떻게 매수하느냐, 기본적인 방법과 기술적 방법 등이 모두 같이 주가지수 상승 추세를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고,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확인이 되면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시작된 첫 3개월간 누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강한 상위 5% 주식을 매수한다. 당연히 종목은 코스피 200 이내 뭐 그런 걸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가 뚜렷해지면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조금 익숙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싶어서 차트를 보고 매도 하고 싶어서 얘도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다 매수잖아요. 근데 매수인데 여기에는 이제 꼬꾸라졌죠. 이제 왜 꼬꾸라졌는지는 알 수가 없죠. 왜 꼬꾸라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하고 이때 이제 저것 코로나군요. 코로나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절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다시 여기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했는데 21선을 재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고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그쵸? 요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고 조정하고 조정폭이 깊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고점이 돌파하는 이 자리도 매수 타점인데 21선하고 이격이 큰지 안 큰지 보고 크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거래량이 늘고 기간 수급 들어오고 여기서도 기간 수급이 확인이 되고 이런 자리가 다 매수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도 매수 자리가 되지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요거죠. 이렇게 보면 초반에 강하게 상승 1파 상승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지수는 상승 추세해야 되고 고점 대비 하락률이 낮아야 된다. 웬만하면 최대 30%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최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한다. 뭐 10주 이동평균선이 뭐 2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한다든가 아니면 40주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 하면은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런 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된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그쵸. 얘는 좀 안 좋았죠. 이게 보니까 몇 프로나 조정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조정했죠. 이때 조정할 때 왜 이러나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여기서 샀다가 아니다.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샀다가 얘도 코로나 때 손절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추가 매수해야 된다 막 엄청나게 주장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 져서 그냥 손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얘도 차트 흐름이 예쁘지는 않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신흥 같은 경우도 별로 이거 주봉으로 봤구나. 바보처럼 어쩐지 조금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매수죠. 이런 자리 거래량이 늘고 기간 수급 들어오고 시장 추세 봐야 되고 이때 상승 추세니까 자 주말에 쉬시는데 이 리포트 한번 읽어보고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